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28살 여성 A씨가 지난해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6개월간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일하며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통해 자신을 괴롭혔다고 지목한 병원 동료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유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수습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콜센터 직무에 장애인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 압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갑자기 가져오시면서 종이들 이거 사직서 쓰라고 그만 다니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사직서를 쓴 뇌병변 6급 장애인 A씨는 수습기간 3주간 업무를 익히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인 분들도 한 달은 좀 힘든 것 같은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이거 일하면 절대 못해요. A씨의 주장은 전기안전공사 측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콜센터가 일반 콜센터하고 틀린 게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는 점상인들이 들어와서도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은 이들의 빈자리를 장애인 차점자들로 채울 방침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장애인 사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도 짧게 두는 이런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여러 보호법들의 취지에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기안전공사 조성환 사장은 불과 석 달 전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에 가까운 또는 넘는 장애인 고용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백혈병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부가 늘고 있는데 기부자 중 40%는 청소년입니다. 4년째 머리카락 기부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의 여고생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얼마 전 머리를 짧게 자른 이수경 양. 25cm 길이로 가지런하게 잘린 머리카락은 봉투에 담아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기증할 생각입니다. 4년 전 우연히 소아암 환자들의 사연을 보고 벌써 3년째 연례 행사로 반복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애들끼리 웃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고등학교 3학년. 하지만 수경 양은 환자부터 생각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면 매직이나 파마, 염색 같은 게 전혀 안 되는데 애들한테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머리카락을 기르는 데 주 목적이었고. 어리게만 알았던 딸의 거듭된 선행에 부모의 마음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함께 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엄마로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난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국내 모바일 기증 건수는 2만 3천 건에 달했는데 이 중 40%가 수경 양처럼 청소년이 기증했습니다. 금전적인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따로 봉사를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청소년 기부자님들께서 모바일 기부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돼 전달되는 가발은 아직 1년에 환자 60명분에도 빠듯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낮 기온이 대부분 8, 9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종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 기온보다 최대 5도가량 웃돌아 당분간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 80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이며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이자 가운데 일부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부터 11일간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센터 등 99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가선 트램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국내 1호 무가선 트램 사업에 신청서를 냈지만 1차 평가를 통과한 부산시와 수원시, 성남시에 밀려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순환하는 관광용 트램을 제안했습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도내 양봉산업의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생산, 유통 지원, 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규정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